한국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적으로 1년 가구소득의 10배가 넘는다는 이야기다. 20년 2억원 대출 대 9.3년 2억원 저축. 2억 20년 만기 금리 6.5%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한 달 149만 1146원 140만원 저축 4.8% 복리금리 약 9.3년 후 2억원 모은다. 살고 싶은 집이 있는데 2억원을 대출 받아야만 매수가 가능할 경우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간 후 이 집은 내 집이다. 2억원 대출을 받아 이 집을 샀다 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2억원 대출의 원리금을 매월 꼬박꼬박 저축하라. 대출을 받았다면 20년 걸릴 내 집 마련이 9.3년이면 해결된다. 가장 먼저 튀어나와 큰 문제를 만드는 것이 조합원 부담금이다. 사업지구내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값, 보통 땅값과 그 땅에 지어지는 새 아파트의 가격 차이를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조합원 부담금이다. 주민들은 3종 상향이라는 말에 현혹되어서 자신들이 반대했던 사업에 무심코 동의하고 있었다.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받아놓은 265% 용적률이 3종으로 갈 근거가 될 것이라는 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걸쳐서 근거 없다고 밝혔다. 무조건 종상향, 높은 용적률 확보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시공사 간부는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회사가 초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반대하는 조합원의 숫자가 3분의 1 가까이 되면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변경사항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잠실, 개포, 도곡동 등 강남 노른자위 재건축 단지의 조합장들이 거의 모두 구속되어 있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시작될 때만 해도 이주비 걱정은 하지 않았다. 시공사와 조합은 이주비를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했었다. 하지만 번번이 계획들을 수정했고 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계획했던 것도 1억에서 2억 원의 부담금을 더 내는 것으로 바꾸었다. 재건축이 되면 별로 돈 드는 일이 없이 크고 좋은 집이 생기는 줄 알았던 사람들. 하지만 그런 꿈같은 일은 일어나 주지 않았다. 오히려 소중한 사람을 잃고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만 입었을 뿐. 도대체 재건축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며 누구에게 득이 되는 일일까? 패턴은 금융권 대출 2억 원 이상을 받고 전세금 3억 정도를 미천으로 하는 셈이다. 전체 구입자의 70%가 이런 패턴으로 구입했다. 지금은 재건축 시 소형 의무 비율이나 개발이익 환수제로 인해 과거처럼 큰 수익이 나지 않는다.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평당 2천만원을 넘어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폭등하던 시기에 고위공직자 그룹은 거의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았다. 무엇을 의미할까? 이미 2004년 이후 고위공직자 그룹에게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는 재산 증식 목적에서 무의미한 상품이라는 뜻이다. 값이 너무나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청약률 제로 아파트가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도 등장했다. 2009년, 2010년 분양 물량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수의 미분양이 쌓여간다는 말이다. 물량은 많지만 시장에서 소화되기에 분양가가 너무나 높기 때문이다.